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서울대 영재원 1차 지필평가가 이제 끝이 났죠. 1차 지필평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1차 지필평가 통과하고 2차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문제에 대한 복기를 본인 스스로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복기까지는 아니어도 문제 경향하고 이런 문제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꼬집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꼬집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갖다가 전체 공개해서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재원 수업을 갖다가 해보니까 그 영재원 수업을 갖다가 할 때 정답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영재원 문제에서 정확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잘못되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창의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요구하는 거 답만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그 영재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은 찾아볼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지금 바뀐 건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역량평가가 일단은 강화되어졌던 편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필평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정해졌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차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인데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큰 대문제 아래 우리가 소문제가 3문제, 4문제, 또 많게는 5문제까지 주어지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어머님들 이제 응시하셨던 어머님들도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응시하셨던 자녀를 두고 계시는 어머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족할 만큼 내 평가를 잘 치루었는지, 쓰는 건 잘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두 다 썼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어느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한 문제 또는 2문제를 못 썼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2가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쓴 친구들은 물론 잘한 거죠. 근데 못 쓴 친구들은 못한 거냐? 아닙니다. 꼼꼼하게 본인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그 적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금 이 본 평가 부분에서는 학원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좀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때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나. 일단은 라니냐나 엘니뇨와 같은 그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기존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지하철 문제는 최근에 한 7, 8년 동안은 안 나왔었는데 지하철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그 기조에 대한 부분의 수준 자체가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가볍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는 너무 낮지도 않았고 일단 중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중상 정도라고 이렇게 딱 경향을 갖다가 지금 못 박았고요. 문제 형태는 대문제 4문항에 소문제 우리가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분야는 크게 식물과 지구, 쉽게 말하면 생명하고 지구인 거죠. 그리고 전체 융합 문제에서 우리가 창의수학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하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학이라고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과학에 관련되어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협력과 배려에 대한 이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2가지 문제는 설계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문항의 세부 문항인데 식물 생태 문항에서는 일단은 주어졌던 식물이 어떻게 번식을 갖다가 하는가를
제시를 해주고 그 번식을 왜 그 식물이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소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그 식물만의 특징을 이 학생이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이 멸종 위기종으로서 선택되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즉 변해가는 기후에 따라서 그 식물이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멸종 위기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어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식물 생태, 즉 생명과학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고, 근데 지구 환경에 관계되어진 문제에서 엘니뇨, 라니냐라는 단어에 대한 선택을 갖다가 묻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시되어진 두 개의 그림을 갖다가 연도별로 비교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졌고, 우리나라 그 해수면 위에서의 온도가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 자, 그리고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형성되어진 수증기량이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 제시되어진 그림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응시자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 건설 문제는 일단 다른 영재원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가 올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심 건설 문제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색깔이 좀 짙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교통망에 대한 설계와 수송 인원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시에 우리가 수송 인원이 얼마나 바뀔지, 그리고 또 비용 산정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한 문제들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류는 여태까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만 해온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 바탕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문제일수록 본인이 그 설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실히 자기가 혼자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참 재미나게 시간을 꾸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한 문제, 두 문제를 우리가 놓친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왜? 탐구 설계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문제가 앞에서 물어봤던 지구,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문제들보다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어느 게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 도심건설 문제와 그 다음에 탐구 설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탐구 설계에 대한 문제는 V0에서의 우리가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문제, 실험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탐구 보고서를 갖다가 잘 써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식, 서울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온도하고 부피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갖다 풀 때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에 대한 그래프에 비교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르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분석과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자세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는 못해지지만 이 지금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복기해보고 자신이 썼던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서 2차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면접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 또 면접에 대한 부분의 그 준비 영상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월 15일에 그 준비되어지는 영상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집에서 면접에 대한 준비들은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그 면접의 특징은 심도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는지 교수님이 유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응답을 해나가는 과정의 그림을 그리는 연습 자체를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면접을 갖다 할 때 본인이 좀 이렇게
의상을 넥타이나 이런 것들 하시고 갖춰 주신 다음에 면접을 좀 도와주시면 학원에서 면접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확률적인 게임에서는 훨씬 높을 수 있지만 집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단지 그 긴장감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영재교육원, 또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기출문제 경향이 이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 영재교육원은 면접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준비해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